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버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승장으로 주식으로도 돈을 많이 벌고 계시죠? 돈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나 정작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이놈의 돈! 돈이 뭐길래? 자, 오늘은 채원이네 가족이 이번 7월 달에 얼마를 탕진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과연 3인 가족 평균 생활비는 얼마 정도가 있어야 하는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돈! 2015년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당 한 달 생활비는 3인 가족 평균입니다. 355만 원이 나왔는데요. 평균이기 때문에 400만원 쓴 가족, 500만원 쓴 가족, 많게는 1000만원을 지출한 가족부터 반면에 100만원 쓴 가족, 200만원 쓴 가족, 300만원보다 적게 쓴 가족들도 있겠죠. 자, 1인 가구는 135만원, 2인 가구는 230만원, 3인 가구는 355만원, 4인 가구는 465만원을 지출을 한다고 하고요. 서울 거주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314만원으로 소득의 85.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식료품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요. 그 다음은 용돈, 경조비, 교통, 통신비 순이었습니다. 역시 먹고 산 게 가장 중요한가 봅니다. 201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더 높아졌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채원이네는 평균보다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자, 이번 7월 달에 채원이 아빠는 신한카드에서 채원이가 꼭 갖고 싶어 했던 거북이를 사는데 지출을 했고요. 식료품, 생필품, 의료비, 통신비, 그리고 세탁기 할부 95,000원을 포함해서 총 112만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KB카드에서는 식료품, 생필품, 관리비 185,000원을 포함해서 총 236,000원을 사용했는데요. 자, 관리비로는 일반 관리비, 청소비 등등등 여러가지 항목에서 지출이 있었고요. 저희 처제가 같은 일산에 저희보다 조금 넓은 평수에 사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더라고요. 우선 맞벌이다 보니까 세대 전기료가 저희보다 한 2만원 정도 적게 나오고요. 가장 많이 차이 났던 부분은 경비비였습니다. 저희는 동마다 경비 아저씨들이 계시다 보니까 5만원 정도 경비비를 내고 있는데요. 그 처제네는 한 2만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달은 관리비가 185,000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와이프 하나카드에서는 통신비 6만원, 그리고 롯데카드에서는 건조기 할부를 포함해서 생필품, 식료품 해서 총 584,000원 정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필요한 생필품을 온라인 쇼핑으로 자주 주문하곤 합니다. 그리고 보험으로는 딸 보험료를 포함해서 총 307,000원 정도 지출을 하였고요. 지역의료보험, 저희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28,800원 납부를 하였습니다. 처가댁 가족회비 10만원, 대학 동창회비 2만원, 그리고 청약 5만원, 그리고 전세대출 1억 2천에 대해서 17만 1천원이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총합계 36만 9,800원 해서 이번 달은 총 268만 9,742원의 생활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돈! 이번 7월달 주식 수익으로는 1번 계좌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00만원 전후로 매매를 하면서 72만 8천원의 수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2번 계좌에서도 500만원 전후로 매매를 하면서 82만 7천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32,300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번 7월달은 역대급 상승 장이었는데요. 고작 142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실 아닌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7월 주식 수익 142만 3천원을 포함해서 총 126만 6천원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이번 7월달은 주식 수익 140만원, 그리고 생필품에서 저희 어머니 필요하신 용품을 포함해서 57만원, 그리고 식료품으로는 76만 4천원 정도 지출이 있었는데요. 이번 7월달은 저희 가족이 많이 썼다기보다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했던 행사가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 7월까지는 채원이 유치원 비용이 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30만원 정도를 절약을 할 수가 있었고요. 숨만 쉬어도 나온다는 고정비용, 의료보험, 보험, 통신비, 청약 관리비, 이자 비용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이번 달은 90만원 정도 고정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치원 비용이 발생을 한다면 평균 130만원, 120에서 130만원 정도는 숨만 쉬어도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다가 주유비, 의료비, 기타 등등 해서 이번 달은 27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주식으로 140만원 정도 수익을 보면서 126만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 연도는 7월까지 총 2200만원 정도 지출이 있었고 평균 31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네요. 평균 355만원 정도보다는 적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식료품을 줄인다든지 생필품을 줄인다든지, 이 고정 비용은 정말 숨만 쉬어도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채원이 엄마나 채원이 아빠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만 쉬어도 3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을 합니다. 자, 앞으로 결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돈!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온전히 나를 위해 200, 300씩 쓰다가도 너무 많이 썼다 싶으면 다음 달 지출을 극단으로 줄이면서 최소 생계비용으로 50만원 내외로 지출을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요. 결혼 후에는 나를 위해 돈을 한 푼을 쓰지 않아도 밥만 먹고 집에서만 아끼고 살아도 200, 300씩은 항상 고정적으로 지출을 하면서 200 이하로 줄여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번 8월부터는 수익을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 8월달도 이제 8거래일 남았는데요. 현재까지는 Coming up next.